그럼 이렇게 하복부에 무슨 일이 생겨서 배열증이 생기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의원 황성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배열증의 원인 3가지 중에서 마지막 상열 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열 하안은 두한조결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즉 위에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운 거예요. 사실 자연현상으로 생각하면 위에가 뜨겁고 아래가 차가운 것이 정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대류라는 현상을 생각해보면 차가운 물에 따뜻한 물을 넣으면 처음에 섞이는 과정에서는 따뜻한 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안정이 되면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즉 자연현상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위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면 흐름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은 층이 나누어져서 서로가 움직임이 없어지죠. 여기서 안정된 상태라는 것, 안정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생명체에서는 마치 죽음과 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우리 몸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몸이 만약 이렇게 위는 따뜻하고 아래는 차갑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따뜻한 물이 위에 있고 차가운 물이 밑에 위치하여 흐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인체를 순환시키는 심장이라는 장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 순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지만 정상적인 순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갑다. 그리고 이것을 배열증과 비교하여 생각해보면 등은 뜨겁고 상체에서는 열이 나는데 발은 차갑고 시린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상열하안, 위에는 열이 뜨고 밑에는 차가운 이 상태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 증상이 왜 나타날까요? 상열하안이 나타나는 환자들의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징적인 것이 보통 체온이 차이나는 경계선이 되는 부위가 대체로 복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이 상열하안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가 높은데요. 여자와 남자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자궁의 존재죠. 따라서 상열하안을 유발하는 가장 유력한 공간이 바로 배꼽 및 하복부입니다. 이 하복부에 문제가 생기면 마치 강물 중간에 돌이 떡하니 막고 있으면 물이 잘 흐르지 않듯이 순환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복부에 무슨 일이 생겨서 상열하안으로 배열증이 생기게 될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두 번째 낮은 체온, 세 번째 어혈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부터 볼게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가 안 되거나 배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것은 내장을 움직여주는 평활근의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얼굴 표정이 어떻죠? 이게 미간이 주름이 생기고 어두워지죠. 이 현상이 똑같이 복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복부에도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압력이 높아져서 혈액이 심장 대동맥과 복대동맥을 거쳐 하지 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복부를 꽉 눌러서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 체온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체온을 어디에서 재죠? 보통 이렇게 귀에서 체온계로 체온을 잽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 몸은 실제로 피부 온도와 우리 몸속 장기 온도가 다르고 피부 온도도 부위에 따라 중심부나 말초 그리고 복부가 체온이 다릅니다. 그런데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저는 배가 차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특히 복부를 이루는 내부의 근육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온도가 차가우면 근육이 이완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축소되어 부피가 작아지게 되고 잘 뭉치게 돼요. 즉 복부의 근육 체온이 기준보다 낮다면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잘 나타나겠죠. 그러면 복부는 항상 긴장되고 딱딱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혈이에요. 어혈은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 혈전과 같은 피떡과 같은 것을 말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나 낮은 체온이 모두 어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긴장을 잘하게 되면 혈관 내부에 염증이 잘 생겨서 노폐물뿐만 아니라 혈전이 잘 생기게 되고, 낮은 체온으로 인하여 혈행이 정체되어도 혈전이 잘 생겨 어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여자분들의 경우 출산이라는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을 받아 골반 우열 증후군의 경우 난소정맥의 내부 판막 손상으로 우열이 생기면서 어혈이 발생하여 순환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기전은 다르지만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성근증도 어혈의 범주에서 생각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배혈증을 유발하게 하는 상열 하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하복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복부의 문제 원인이 스트레스, 낮은 체온, 어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강황차입니다. 강황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강황은 한의학에서 기본 성미가 온, 신, 고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풀이하면 따뜻하며 맵고 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따뜻하고 맵다는 것은 기본 성질이 따뜻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맵다는 것은 뭉쳐있는 것을 풀어주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도 나면서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나는 것 아시죠? 그런데 강황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어혈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어혈을 풀어준다. 결과적으로 하복부에 도움이 되는 주요 약재입니다. 따라서 이 강황과 함께 우술이라는 약재가 결합이 되면, 우술은 무릎에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한약 처방에서는 하복부와 다리로 약물이 작용하게 하는 운반 작용을 하는 약재예요. 즉 정리하면 두 가지 약재가 결합이 되면 강황의 따뜻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기능이 우술을 통하여 하복부와 하지에 작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강황차 레시피는요, 강황 4g, 우술 8g을 물 1000cc가 끓기 시작하면 30분 정도 우려내어 하루에 2번에서 3번 드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처방입니다. 단 몸에 열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전문 한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두 번째, 하복부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여기 양채공이 보이시죠? 이 공을 하복부에 대고 대장의 결장 구조를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공을 너무 세게 눌러서 아플 정도로 하시지 마시고 적당한 압력으로 무게감이 느껴지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마사지를 통하여 내부 근육과 대장과 같은 장기의 운동도 촉진되기 때문에 뭉친 근육이 풀리고 장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서 한 번에 5분 정도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서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호흡까지 천천히 복식 호흡으로 동시에 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매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상열 하한으로 발생하는 배혈증에 대한 발생 원리와 도움이 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배혈증으로 힘드신 분들 꼭 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